자, 이번 시간에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고용인에 대한 문제를 풀 텐데 어디 보시냐면 자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교재에서 56페이지 보십니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56페이지 4번 문제 맞죠?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자 2번 개업 공인인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10일 종이 10명. 여기 틀렸죠? 3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잘못했네요. 보조원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니까 당연하죠. 4번 개업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인회사 및 소속공인회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놔야 되겠다. 게시할 때는 사장님 것도 게시하고 소공 것도 게시하고 게시 의무는 지난주에 했죠. 5번 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맞죠? 너무 쉽습니다. 2번 종이 10명 그러면 2번 맞췄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는 62페이지.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또 나왔네. 맞는 얘기죠?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게 3가지. 자결교육 받았나? 이렇게 3가지 확인. 2번 맞죠?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때요? 직무교육이지.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요? 직무교육. 3번 틀렸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2번이 보조원이라고 돼 있죠. 2번을 소공으로 고치셔야지. 그러니까 소공에 대한 왜 답이 2개나 그렇게 생각해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이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 확인을 요청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소공이 고용신고 들어왔을 때가 자격 확인 요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소공을 중개보조원으로 바꿔서 출제한 겁니다. 정말 경이로운 출제입니다. 이거. 3번 보조원은 3번 했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죠. 자 5번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은 낼 필요가 없다. 왜요? 확인해 보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을 때 소공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인가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가시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부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단순한 보조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용어의 정의네요. 2번 중개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내 7일 아니고 10일. 종이 10명. 3번 중개보조는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신고, 소공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이래.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뭐냐? 본다. 맞죠? 자, 28번 문제 갑니다. 28번은 우리 교재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번에는 맞았죠. 소공이니까. 아까 문제에서는 소공을 중개보조원으로 바꿔놓고 틀렸다 그랬었죠. 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업무 개시 후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이죠.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후 그러면 안 되지.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 그죠? 아까 중개보조원 얘기하면서 아까도 틀리긴 했더니 또 틀리긴 했습니다. 여기도.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추정한다. 추정이 아니고 뭐예요? 본다. 그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때요? 중개보조원 같이 책임져요. 연대 책임. 틀렸죠 이거?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이번에 37번 가시겠습니다. 37번도 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임원 얘기합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임원이면서 동시에 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라는 거죠. 2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더니 보지 않는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본다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게 뭐예요? 보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3번. 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날이라는 의무가 없다. 그죠? 4번. 문제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문제에서는 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부터 지겹게 나오네. 종이 10명이라니까.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한테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보조원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보조원도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느냐.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 않고요. 등록된 양반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다만 이런 금지행위 저지른 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조원은 위에 2개, 여기는 없어요. 보조원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번이 옳은 말입니다. 49번 문제 갑니다. 49번은 페이지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9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아까도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고용신고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 3번.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되겠다. 소공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 원본. 그죠? 요게 틀린 거.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해고했을 때는 해고일로부터 10일 내에 맞죠? 종이 10명이다.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된다. 틀린 건 4번. 자, 마지막 54번 문제 갑니다. 54번이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고요. 보조원이 을입니다. 보조원입니다. 여기서. 근데 보조원 을의 과실로 손님인 의뢰인 병이 손해 입었습니다. 병이 피해자입니다. 옳은 것은 개공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업무 개시 전. 개설 등록 전이 아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다른 거 몰라도 2번만 보면 그냥 2번이 답이에요. 옳은 말이잖아요. 3번 개공갑은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 행위.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보존을은 직접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지. 연대 책임. 그렇죠?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됐을 때 그 이행을 한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가 물어준 거니까 대신. 자, 이번에는 인장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에 대한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55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가시고. 자,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 이 말은 어느 경우에 나와요? 법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하면서 가름한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름한다 이거예요. 법인 개공만 가름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틀렸어요. 6개월이란 기간도 틀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는 세 군데가 틀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소공입니다. 아까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자격정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격정지는 기간이 6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럼 그 1년 범위 안에서가 틀렸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그랬죠.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돼? 자격정지라고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격정지는 누가 때리는가? 이거 시도지사가 때리는 겁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그래서 세 군데가 틀린 겁니다. 등록관청을 뭐로 바꾸셔야 되고? 시도지사. 기간 1년 이내가 아니고 6개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 그래야 맞는 게 됩니다. 3번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맞네. 4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맞지 이것도. 그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며칠 내 변경 등록하셔야 되겠다? 7일이네. 자 9번 가십니다. 이번엔 9번 59페이지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사에 관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소공도 인장 등록하죠? 언제까지? 똑같이 업무 개시 전. 맞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며칠 내 변경 등록하시라? 7일.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맞죠? 네, 요거. 그래서 9번에서는 요 4번까지 맞는데 갑자기 5번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겠다?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이죠. 5번 틀린 거죠? 자, 15번 가십니다. 63페이지. 옳은 것. 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야, 등록해야지. 너무 쉽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돼요. 만약에 7일 내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죄로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뭐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아니고 주된 사무소는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법인의 인장. 그죠? 분사무소가 2개가 되는 거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인인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가 맞죠? 근데 가름할 수 없다 해서 틀리려고 막 작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인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단순하잖아요. 있다 하는데 전부 다 없다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21번 가십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번 문제 67페이지 1번. 개업공인인사는 업무개 시전에 중개인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업무개 시전. 쉽죠? 2번. 소속 공인인회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 변경 등록. 맞죠? 3번. 소속 공인인회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된다. 맞지요? 7호 31. 4번.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그래요? 법인의 인장도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가능하니까 분사무소라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하고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틀렸죠. 4번이 정답. 틀린 거. 5번.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무수히 많이 나온 거예요. 자, 38번으로 달려가 보십니다. 박스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고른 것은 기억방. 개업공인인회사는 중개인에 사용하는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물어봤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박스 문제. 기억번 맞습니까? 네. 니은번.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그냥 이 문제집을 외우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80점 맞게 나와요. 네? 디귿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니까 맞는 얘기. 다 맞나요? 자, 리을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아이고 요게 틀렸네.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네. 요것만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2문제 남았습니다. 42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여기 정답 몇 번입니까? 틀린 거? 1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똑같이 업무 일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설명드릴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만 4번 지문에서 주된 사무소 이렇게 콕 집어 나오면 어떤 인장만 등록할 수 있어요? 법인의 인장. 그죠?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52번 문제요. 88페이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법인인데 무슨 대표자 인장이요? 아니죠. 법인의 인장.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니까요. 맞죠, 이것도? 자, 3번. 개업공인인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썼다면 개공이 제재 받겠죠. 제재. 어떤 제재? 업무정지.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소공이라면 자격정지. 자, 4번.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똑같은 거 매달 나오는 거예요. 5번. 아이고 또 나왔어.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제. 자, 너무 쉽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인장 나오면. 여기 기출문제 나온 거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문이 없어. 더 이상. 자, 쉬겠습니다.